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이번 화에서 소개할 캐릭터는 데이다라입니다. 대사 한마디로 한 명의 캐릭터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다라를 대표하는 말은 예술은 폭발입니다. 이 대표적인 대사는 데이다라의 인물 설정을 지탱하였습니다. 폭발, 더 굉장한 폭발, 세계의 이목을 이끄는 폭발 말입니다. 한 캐릭터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때 제일 매력적입니다. 그 외에 데이다라는 솔직한 성격, 총명한 두뇌, 가끔 웃긴 개그 속성이나 귀여운 점이 있습니다. 등장 횟수는 많지 않지만 그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데이다라는 흑나라 바위마을 닌자로 3대 치치카게가 몸소 가르친 제자입니다. 애니 중의 장면으로 봤을 때 사제 간의 관계도 괜찮습니다. 사부에 대한 태도도 반항 중에 공경이 드러납니다. 그가 바위마을에서는 괜찮게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카츠키 중에 몇 명 안 되는 비참한 과거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것 또한 그를 조직 중에서 제일 낙관적이고 단순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카츠키에 가입하게 한 이유도 그의 성격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모두 재주가 있는 예술가로 느껴졌습니다. 가입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멋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카츠키 중 처음 그를 굴복하게 한 사람은 우치하 이타치입니다. 당시 데이다라는 한 칸의 절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타치와 키사메는 그를 찾아 그가 아카츠키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며 오로치마루의 비워진 자리를 메꾸려 했습니다. 아카츠키? 들어본 적 없어. 내가 예술을 감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 치치카게의 말도 듣지 않는 데이다라가 갑자기 나타난 조직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 각국에게 자신의 예술을 알리느라 바쁩니다. 이때 이타치가 제의하였습니다. 나랑 한판 싸우자.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는 아카츠키에 가입해.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무조건 패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젊은 데이다라는 이런 시비에 물러나지 않았고 그는 그의 예술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자기의 차크라를 기폭 점토와 섞어 가지각색의 폭발 점토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점토인의 위력은 사람을 놀라게 하며 마치 살아있는 듯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유연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총명한 두뇌와 조합하여 놀랄만한 전력을 보여줍니다. 데이다라는 먼저 점토를 던져 이타치의 주의를 끌고 점토 오공을 지하를 통해 기습하게 하였고 쉽게 손에 넣었습니다. 말투가 대단해 보였지만 이 정도였냐며 데이다라는 흥분하여 폭발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이타치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데이다라는 발견했습니다. 점토 오공이 본인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사륜안의 환술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칫하면 자폭할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겨루기로 완패하였습니다. 이타치는 지는 해외 여휘 중에서 마치 신과도 같았습니다. 데이다라는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미혹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한 동시에 그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너의 예술은 나의 위에 있으며 그러므로 나중에 난 꼭 너를 이길 거야. 데이다라는 그의 보호대에 칼을 그었고 정식으로 아카츠키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타치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데이다라는 오로치마루를 대신하여 사소리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마침 사소리는 꼭두각시 술사이며 그는 점토 조형 술사입니다. 모형을 만드는 사람과 피규어를 만드는 사람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조직을 배신한 오로치마루를 쫓는 겁니다. 이번 전투에서 오로치마루는 예토전생으로 적을 상대했고 이 술의 결함으로 패하여 물러났습니다. 데이다라는 기폭 점토로 쫓으며 오로치마루의 거점을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로치마루는 당연히 쉽게 도망쳤습니다. 그 후 사소리와 데이다라는 일미 수학을 잡는 임무를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은 데이다라가 극중에서의 첫 번째 등장이고 질풍전의 첫머리의 첫 전투입니다. 데이다라가 가하라와의 대전으로 아카츠키가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전에 이타치와 키사메가 얼굴을 비췄지만 전력으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다라는 아카츠키를 대표하여 처음 우리에게 실력을 보여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물론 그는 매우 개그 캐릭터이지만 사소리와 함께 있으면 기세가 매우 등등합니다. 사소리가 모래마을에 잠입해둔 스파이로 그들은 아무 일 없이 모래마을에 잠입했습니다. 사소리 형님은 여기에서 보고만 있으세요. 제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데이다라는 혼자서 인주력을 상대하려 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투에서는 그의 불리한 조건이 아주 많습니다. 그의 기폭 점토는 위력으로 C1에서 C4로 나누며 궁극기 C0가 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인주력을 사로잡아야 하기에 치명적인 기폭 점토를 쓰면 안 됩니다. 상규적인 폭발은 가하라의 절대 방어를 뚫을 수 없습니다. 가하라는 단지 껍데기 안에만 있으면 되고 모래를 조종하여 전투하면 되지만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다라는 뛰어난 전투 지상과 잔인한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탐색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물론 상대는 주위의 모래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의 비행 속도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단지 한 가닥의 모래만 빠르고 이 정도의 양은 딱 맞게 절대 방어의 흠집과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래는 그를 상대로 하는 절대 방어의 특제 모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다라는 고의로 이 모래에 잡혀 한쪽 팔을 잃고 동시에 미세한 점토 거미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이 모래로 방어를 하게 만들면 끝납니다. 데이다라는 그의 걸작 C3 오하코를 아래의 모래마을에 던졌습니다. 그는 마을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가하라가 빈틈을 보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과연 가하라는 대량의 차크라를 투여하여 움직일 수 있는 전부의 모래를 움직여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을 만들어 폭발을 막았습니다. 데이다라는 기회를 찾아내고 가하라가 C3의 방어에 전념할 때 점토새가 그의 앞에 날아갔습니다. 절대 방어는 바로 발동되며 점토거미가 들어있는 한 가닥의 모래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부는 이미 정해졌고 점토거미는 내부에서 빠져나가 붕 소리와 함께 가하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힘으로 마을 위에 모래벽을 옮기고 완벽하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물론 데이다라는 힘들게 이겼지만 계속 전황의 주동성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책략과 잔인함으로 이겼습니다. 가하라를 잡은 후 사소리와 데이다라는 그를 아카츠키의 거점으로 데려왔고 미수를 빼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나뭇잎과 모래마을의 구조대는 도착하였습니다. 그중 구미 인주력 나루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리와 데이다라는 새로운 임무가 생겼습니다. 전문의 제일 강한 미수를 상대로 데이다라는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방금 전에 1미를 잡았으니 이번에는 사소리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구미를 잡냐는 것으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나루토는 이미 분노하여 뛰쳐나왔습니다. 데이다라는 기지를 발휘하여 가하라를 데리고 날아갔습니다. 과연 나루토는 그에 이끌려 남아있는 사소리는 사쿠라와 치와 할멈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카카시도 따라온 걸 보고 그는 곤란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사륜한 카카시의 이름은 그래도 유명합니다. 그는 신중하게 사소리 형님은 나보다 강해서 그런 아가씨와 할머니를 남겨두면 그의 상대가 안 되라고 하며 데이다라는 전우를 배신하는 데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카카시는 꿋꿋이 나루토의 곁을 지키고 그는 이때 나루토는 이성을 잃은 것을 알고 무조건 그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데이다라는 카카시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과 급히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하라만 있으면 구미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는 일단 거리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건 카카시는 만화경 사륜안을 숨겼습니다. 이건 만화경 사륜안이 극중에서의 첫 등장입니다. 데이다라는 안타깝게 그의 위력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카카시의 만화경은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처음에 카무이는 빗맞았고 단지 데이다라의 팔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에 가하라와의 전투를 더하여 데이다라의 두 팔은 잘려 인수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는 후퇴할 생각이 났지만 이때 가이반의 지원도 도착하였습니다. 나뭇잎 최강 최수 닌자를 상대로 데이다라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기폭 점토를 삼키고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네지는 상대의 차크라가 한 점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안돼 빨리 여기를 떠나야 돼라 하였습니다. 예술은 폭발이야 라며 데이다라는 자폭하였습니다. 눈앞에 모두가 불에 삼켜지기 직전 카카시는 다시 카무이를 발동하여 폭발을 오비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수호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엄호로 데이다라는 지하로 도망갔습니다. 알고 보니 자폭한 건 그의 점토로 된 분신입니다. 그렇게 데이다라의 예술은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또 살인안 때문입니다. 데이다라는 이것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파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은 설정이나 장면이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채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스네그니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